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30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4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9년 내 최고 상승세를 보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 6조 불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4건의 단신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5월 30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2달 사이에 4명의 중앙은행 통화위원을 해임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세 번째 결혼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Surging Prices, Key Inflation Metric Just Hit the 29-year High, CNN 보도 보시죠. 미국 소비자 물가가 29년 내 최고 상승을 보였는데요. 경제 정상화 진전에 따라서 여행 접대 등 팬데믹 타격이 컸던 업종이 급속히 회복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개인 소비자 물가가 3.6%나 상승하였습니다. 4월 중에 소비자 물가 3.6% 상승은 2008년 9월 이래 최고 상승인데요. 핵심 인플레이션 물가지수, 즉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3.1%나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경제 분석청에서 매월 Personal Income and Outlay를 발표할 때 나오는 물가지수입니다. 페드 정책 결정 시에 주요 참고 지표로 사용되고 있죠. 이 지표에 의한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요. 작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한 이래 매달 크게 상승해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려운 경제 회복의 전조가 되는데요. 소비자는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고 연준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수정하게 됩니다. 경제 회복에 제동이 걸리는 거죠. 한편 소비자 신뢰 지수상의 물가도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주택, 자동차, 내구재 등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물가와 관련한 페드의 입장은 여전합니다. Inflation will be temporary. 즉 현재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코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상승하거나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페드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해질 것입니다. 특히 작년 말 현재 페드의 대차 대조표 잔액이 7조 4천억 불, 유사일의 최고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현재 페드의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은 2023년 말에는 9조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페드의 총 자산 부채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앞으로 페드 정책 운용에 큰 부담이 되죠. 다음 달 15일, 16일에는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페드가 크게 정책 변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동향을 좀 더 예의주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실패할 경우에는 더 큰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 Biden has released his $6 trillion budget. Here's what's in it. CNN 보도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총 6조 달러에 달하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죠. 이 6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법인세 증세, 자본이득세 증세, 개인소득세 상한 인상을 반영하고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도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팽창 예산은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기 마지막 예산인 2020 예산은 4조 8천억 달러에 달했었죠. 바이든은 그보다 훨씬 더 늘리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GDP 대비 11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대규모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공화당 상원 대표는 insanely expensive, 미친 정도로 비싼 예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원 대표는 socialist daydream이라고 얘기하네요. 사회주의적 백일몽이라는 거죠.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미국 정부 부채 GDP 대비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말한 국가 부채 비율은 연방 정부 부채 비율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핵심 파트를 보면요. 국방비 및 정부 지출이 1조 5천억 달러, Jobs Plan, 고용계획에서 2조 3천억 달러, Family Plan, 교육, 보건 등에서 1조 8천억 불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 항목별로 보면요. 기후변화 대응에서 8천억 달러, 그리고 3 내지 4세 대상 무료 예비학교 교육에서 2천억 달러, 전 국민 대상 무료 2년제 지역대학 교육에서 1,090억 달러, 그리고 의료 휴가 보상 제도에 2,250억 달러, 도로 교량 건설에 1,150억 달러, 대중교통 및 철도 개선에 1,600억 달러, 그리고 브로드밴드 인터넷 지원에 1,00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팽창 예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문제가 부각되는데요. 정부 주장은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약 2% 정도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지만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오바마와 클린턴 대통령 경제자문을 했던 레리 서머스는 그액 정부 지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압박할 것이고 재차 경제 침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팽창하면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가 14조 5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향후 정세 그리고 경제 회복에 의한 세수 확대를 통해서 15년의 부채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네요.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임임 한참 후의 일이라고 비판하네요. 여하튼 간에 차세대의 부채를 떠넘기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여기서 바이든의 빅 가버먼트 복귀와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6조 달러 규모의 내년도 팽창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The era of big government is back 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참고로 1996년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Big government was a thing of the past, 과거치사라고, 큰 정부는 과거치사라고 한 얘기가 떠오르는군요. 미국의 그 큰 정부 시대 도래가 된 계기를 보면은 2001년에 9/11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20년에는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했죠.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국민 지원 역할이 확대된 거죠. 팽창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일부 수정 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 국민 여론이 지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예산안 의결은 상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입법이 가능합니다. 일반 법안은 100명 중에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요. 현재 민주당이 딱 과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커지고 그리고 정부 부채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차세대한테 떠넘기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5월 30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6,959만 7,415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그 전주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죠. 사망자 수는
353만 582명으로 전주 대비 2.7%가 증가했는데 이 사망자 수 증가율은 좀 더 지난주보다 높아졌는데 제 생각에 변이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백신 접종자 수는 15억 4,631만 6천 명으로 전주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나라별로 큰 차등이 있으면 잘 아실 계시죠? 확진자 수를 국가별로 보면요. 지난주에 아르헨티나가 9위로 부상하였습니다. 11위에서 2단계가 상승하였습니다. 여타 국가는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세계 감염자 수 추이인데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백신 보급 선진국에서의 증가세 둔화가 확실한데요. 유럽과 특히 미국의 경우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2달 사이에 4명의 중앙은행 통화위원, 부총재를 포함해서요, 해임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부총재가 중앙은행에 근무했었고 지금 테드 대학교의 경제학 과장으로서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이전의 연쇄 해임 때보다는 시장 충격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네요.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3월에는 나드 아발 총재를 교체하였는데요. 아발 총재는 작년 11월에 취임해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임 이후에 5개월 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10.25%에서 19%까지 올렸죠. 이유는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리라와 가치도 폭락해 있을 거예요. 아발 총재의 금리 인상 조치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었고요. 리라와 가치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총재를 교체한 이유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경제 발전에 도움된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발 총재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새 총재로 언론사 출신을 임명했고요. 이 새 총재는 에르도안처럼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하네요. 최근 2년 사이에 중앙은행 총재 교체도 3번이나 있었는데요. 이게 중앙은행 독립성 저해로 나타난 거죠. 국제금융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룸에 따라서 당시에 리라가 16% 급락하였다고 하네요. 터키 경제 현황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요. 대통령의 중앙은행 정책 개입으로 국제금융시장 신뢰도가 추락해서 리라와 가치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요. 네, 세 번째 단신은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세 번째 결혼식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33세의 새 신부는 게리 시몬즈로서 전직 기자입니다. 2019년 수상 취임 후에 수상 간저 다우닝 스트리트에서 같이 동거를 해왔고요. 결혼식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고요. 소수 인원이 참석하였다고 하네요. 현재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대로 결혼식에 30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존슨 수상은 복잡한 사생활이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2분 이혼 경력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은 변호사인데 그 사이에 4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의 자녀는 밝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리스 존슨은 혼외 정사 문제로 보수당 정책팀에서 쫓겨나기도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당시에 타블로이드 언론에서는 본킹 보리스라고 지칭하였다는데요. 여기서 본킹 보리스는 본킹이란 표현이 저속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다음 주 최대 이슈는 5월 중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67만 4천 명 정도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대단히 큰 폭이죠. 4월에 실망스러웠던 26만 6천 명 증가에 비해서 큰 폭 증가입니다. 경기 회복 지표인과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지표이기도 하죠.
지난 5월중 주식시장은 다우는 선전했으나 나스닥은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6월 주식시장은 과거 20년 동안 다우 평균이 마이너스 0.7% 기록할 정도로 좋지 않은 달입니다. 통상 매년 9월이 가장 나쁘고 그 다음이 6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달 15, 16일에는 페드 FOMC 미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높은 물가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되죠.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세계 경제는 지금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